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알톡2의 가혜란입니다. 먹을거리가 풍족해지면서 오히려 늘어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 중독인데요. 이 탄수화물은 술이나 담배도 아닌데 진짜로 중독이 되는 걸까 의아한 분들도 많으시죠? 오늘 알톡2에서는 탄수화물 중독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내가 탄수화물 중독은 아닌지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 톡톡2 시작해 볼까요? 단백질 중독이라거나 지방 중독이란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굳이 이 탄수화물만 예,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이 따로 있다.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탄수화물 중독인가 아닌가 구분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밤에 야식을 자주 하십니까? 네, 갈수록 불안해지는데요. 오늘은 탄수화물과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가정의학과 강재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탄수화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꼭 먹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탄수화물은 어떤 건가요? 네,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하죠. 거기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 이 3대 영양소 중에 하나면서 주로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그런 만큼 뭐 안 먹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하루하루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되는 것이 탄수화물인데 실제로 우리가 탄수화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 쌀이나 밀가루와 같은 곡물류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다른 곳에도 들어있나요? 예, 사실 우리는 밥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죠. 그리고 밀가루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빵이라든지 과자, 또 간식으로 먹는 고구마, 옥수수라든지 감자, 그리고 국수라든지 심지어는 뭐 꿀이나 설탕, 시럽 같은 것도 사실은 다 탄수화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과일에도 당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정량을 드시면은 문제가 없지만 이 탄수화물도 너무 많이 먹을 때는 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적정량이라는 게 좀 어려운 것이 얼마 전에 뭐 과일의 적정량은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귤의 경우 한 알씩 하루 2번, 남성은 3번이라고 해서 저희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생각보다 양이 너무 적어서. 네. 실제로 이 적정량이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탄수화물의 적정량은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첫째로 탄수화물의 우리 한국인의 평균 섭취 비율이 총 섭취 열량의 65% 정도 됩니다. 네, 밥을 주식으로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단순당을 얼마나 섭취하냐가 더 문제거든요. 그 세계보건기구라든지 뭐 국제식량농업기구 같은 데서는 총 섭취 열량의 10% 이내로 그 단순당을 섭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계산을 해보면 2000칼로리를 먹는 성인의 경우는 10%면 200칼로리죠. 그래서 단순당을 한 50g 정도 이내를 먹도록 권고를 하는데 이 이상이 되면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적당량의 과일을 제외하고는 대개 이 단순당류들은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어요. 뭐 청량음료라든지 과자나 아이스크림 이런 데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당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을 되도록 덜 먹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꼭 먹어야 한다면, 정말 좋아한다면 그 실제 뭐 탄산음료나 아이스크림으로 봤을 때 뭐 하루 1개 어느 정도 양으로 먹어야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 성인 기준으로 단순당을 제일 많이 섭취하는 게 의외로 커피 제품이에요. 네. 예, 설탕이 들어있거나 시럽이 들어있는 커피를 통해 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당이 가당된 그런 커피는 되도록 덜 드시는 게 좋고요. 꼭 드시더라도 한 잔 정도. 나머지 커피를 더 드시고 싶다면 가당을 하지 않은 블랙커피를 드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이들의 경우도 이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있는 그런 음료수는 되도록 제한하는 것이 좋고요. 예, 역시 꼭 필요하다면 한 잔 이내로 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당이 안 들어있거나 덜 들어있는 제품을 먹도록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네.
우선은 안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참을 수 없을 때 하루 한 번 정도, 한 잔 정도만 드시도록 또 아이들이 먹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요즘에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탄수화물 자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 됐을 때 중독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예, 우리 꼭 먹어야 되는 것을 중독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좀 어폐가 있죠. 근데 보통 탄수화물 중독은 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탄수화물을 자꾸 탐닉하는 분들 중에는 단 것을 먹고 조금만 지나면 더 먹고 싶어지고 점점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만족하는 분들, 식탁 위에 있는 어떤 단 음식을 먹어야 잠이 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제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당분에 대해서. 그런데 좀 신기한 것이 우리가 항상 탄수화물 이야기할 때 같이 이야기하는 게 단백질과 지방인데 아직까지는 뭐 단백질 중독이라거나 지방 중독이란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굳이 이 탄수화물만 중독이라고 부르는데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사실 탄수화물은 우리가 섭취됐을 때 위장에서 분해가 돼가지고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올리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문제가 되니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혈당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을 이용을 하거나 남아돌면 몸에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특히 그 단순당류, 즉 쉽게 혈당을 빨리 올리는 흡수가 잘 되는 당을 먹게 되면은 혈당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돼요. 이렇게 되면 몸에 두 가지 변화가 오는데요. 인슐린 과다 분비로 체지방이 늘어요. 즉 살이 찌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인슐린이 많이 먹었는데도 혈당을 낮춰서 유지를 시켜주다 보니까 많이 먹었는데도 더 달라는 욕구를 몸에서 보내게 돼요. 계속 더 배가 고픈 거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단백질이나 지방과는 달리 마치 중독과 같은 그런 패턴의 탐닉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탄수화물 중독 건강에도 안 좋고요. 우선 대사증후군이 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비만 그리고 체형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과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각종 질병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오늘의 오해와 진실,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이 따로 있다. 사실 우리가 좋아하고 먹는 음식을 다 나쁘다 좋다로 구분하긴 좀 죄책감이 들지만 굳이 그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한다면 특히 현미밥, 잡곡밥, 그다음에 오트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채소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이런 탄수화물들은 몸에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몸에 나쁜 탄수화물은 쉽게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배는 부르지 않으면서 많은 열량을 섭취하게 하는 그리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 설탕이나 시럽이 많이 들어있는 어떤 청량음료라든지 또는 아이스크림 또 빵이라든지 케이크 같은 제품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게요. 저도 이 달다구리라고 부르죠. 이 단당류 음식을 참 좋아하는 편이라 좀 속상하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몸매와 건강을 위해서는 단당류는 좀 줄이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정 못 참으시겠다면 하루에 한 번만 드시는 걸로 정해두시고 드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강재원 선생님과 함께 탄수화물과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보고 갈 것이 있죠. 알약 튼튼입니다. 네, 수건을 활용한 운동 복습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을 줄 몰랐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운동 배워봅니다. 박세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다양할 줄은 몰랐는데 네. 오늘은 어떤 운동인가요? 네, 오늘 배우실 운동은요. 조금 이제는 서서 하는 운동을 좀 배워보실 건데요. 이거는 주로 이제 허리나 아니면 등 쪽 옆구리가 많이 결리시는 분들한테 효과적인 운동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목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허리로 내려왔습니다. 허리가 뻐근한 분들에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배워볼까요?
선생님 그럼 허리 강화 운동 배워볼까요? 예, 오늘 배우실 운동은 서서 하는 운동인데요. 한번 이렇게 발을 넓이를 한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시고요. 최대한 만세를 한번 쭉 벌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기울기를 하시는데요. 자, 이때 주의사항은 골반이 옆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하시면 빠지지 되겠습니다. 않게 제자리에서 네. 상체만 내려가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되게 자세 좋으신데요. 이 상태에서 5초 정도 정지를 하시고요. 반대쪽 방향으로도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운동을 처음에 이제 기상했을 때, 일어났을 때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동작을 5번씩 1세트만 반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쪽을 5번씩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네, 계속해서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요즘 이야기 많이 하지만 내가 탄수화물 중독인가 아닌가 구분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 중독은 명확한 의학적 진단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없고요. 네.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준을 하나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한번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해보시면 내가 탄수화물에 어느 정도 중독돼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을 잘 드셨는데도 점심 때도 되기 전에 또 배가 고프십니까?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또 빵, 떡, 과자, 초콜릿, 떡볶이 같은 음식들을 정말 끊기가 어려우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네. 식사를 마쳤는데 여전히 더 먹고 싶으십니까? 이거는 맛있는 반찬이 네. 있으면 항상 그렇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음식을 드시나요? 이거 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바로 먹습니다. 네. 밤에 야식을 자주 하십니까? 네, 갈수록 불안해지는데요. 저 매우 야식을 즐겨합니다. 과식을 하고 나서 노곤하면서 또 배가 고프십니까? 이거는 과식 아니고 식사하면 다들 노곤하시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진 않죠. 네, 저만 예. 그런 건가요? 네, 또 오후에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배가 고프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으시고 배가 불러도 계속 드시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네, 이거는 뭐 맛있으면 계속 먹습니다. 식사량을 줄였다가 또 다시 과식을 하는 과정을 자주 반복하시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전 꾸준히 과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좀 해볼까요? 네. 지금 한두 개까지는 중독이 없는 거고요. 세네 개에 해당이 되면 가벼운 경도 중독입니다. 저도 지금 4개가 나왔는데 예, 경도 탄수화물 중독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5개에서 7개 사이는 중등도, 어느 정도 심한 중독이고 8개, 9개는 고도, 아주 심한 중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중에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질문을 들어봤을 때 제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제 주위에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병원에 가는 분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러한 게 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가진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탄수화물 중독에 걸리면 탄수화물 섭취가 과다해지죠. 네. 그렇게 되면 비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만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때문에 고혈압, 당뇨, 또 지방간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네.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특히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중에는 지방이,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들이 꽤 많거든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나 케이크 같은 것들. 그렇게 되면 동맥경화성 질환이 유발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때문에 뭐 심근경색 같은 심장병, 또 중풍이나 뇌출혈 같은 뇌혈관 질환까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계속 증가한다든지 매년 검진을 했는데 괜찮다가 갑자기 대사 이상이 발생해서 병이 여러 개 늘어난다든지 하는 분들 중에서 내가 탄수화물 중독에 해당되는 식습관을 갖고 있다. 그런 분이라면 병원에 가서 그 질병과 이 탄수화물 중독 문제를 같이 관리하고 치료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탄수화물 중독 때문에 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지만 다른 질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셨을 때 네. 실제로 내 식습관이 어떤지, 탄수화물 중독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요. 네. 이 탄수화물 중독,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요즘 왜 다이어트 하신다고 여성분들 중에 탄수화물을 아예 안 드신다거나 뭐 남성분들 중에서도 몸을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만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안전한 건가요? 사실 탄수화물 중독을 얘기할 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밥도 탄수화물이라는 생각 때문에 밥을 안 먹는 것으로 식생활을 바꾸는 분들이죠. 또 하나는 뭐 단백질 분말만 먹는다든지 한두 가지 음식만 먹으면서 이 탄수화물을 안 먹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탄수화물 중독을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결말은 이렇습니다. 잠깐은 조절이 되지만 조금 지나면은 식습관이 더 불규칙해지고 또 탄수화물을 주기적으로 폭식하게 되면서 식습관 교정도 안 되고 탄수화물 중독 자체도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탄수화물의 총량이 중요한 것보다는 주식으로 먹던 밥이 아닌 뭐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나 또는 음료를 많이 먹는 게 문제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이전에 청량음료나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사탕을 먹던 대신에 과육이 같이 있는 과일로 바꾸는 게 1차적으로 방법입니다. 물론 과일에도 당이 있지만 그냥 그 가공식품에 있는 당보다는 몸에 덜 해롭고 또 과육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만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 단순당을 많이 먹으면서 오히려 주식은 불규칙하게 먹거나 잘 안 드시는 분이라면 세끼 식사를 오히려 규칙적으로 하게 될 때 이 탄수화물 중독에서 빠져나오기가 오히려 더 쉬워지게 됩니다. 네. 오늘은 탄수화물과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에도 적정량이 있다, 없다. O인가요? X인가요? 네, 답은 세모입니다. 네. 그 이유는요, 전체 탄수화물을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그보다는 단순당의 섭취량은 하루 총 섭취량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네. 네, 오늘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탄수화물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니까요. 절대로 끊으셔서는 안 되고요. 대신에 반당류가 아닌 꼭꼭 씹었을 때 단맛이 나는 좋은 탄수화물 섭취, 하루 3끼 식사 꼬박꼬박 하셔서요.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탄수화물 중독 경향이 네. 뭐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평소엔 2개를 켜면 완전 좀 미세먼지도 그렇죠. 먹어가지고 저도 요새 죽겠어요. 예, 땅을 옮길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